자, 여기 있는 거 개념 노트에 적읍시다. 농도. 자, 그래서 모든 소금물 관련된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은 비커 그림을 비커 그림을 통해서 해결을 해요. 자,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위에 농도를 쓰시고요. 밑에 소금물의 양을 쓰는 거야. 소금물의 양. 자, 근데 농도를 쓸 때 문제에서 농도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아니면 물을 뭐 더 넣는다, 물이 뭐 증발됐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순수한 물의 농도. 순수한 물의 농도는 0%예요. 순수한 소금의 농도, 소금 가루, 소금의 농도는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식은 소금의 양과 관련돼서 세우는데, 자, 이 그림상에서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를 이용해서 풀어요. 농도. 자, 그리고 비커 그림상에서 주의사항. 주의사항 첫 번째는, 자, 농도끼리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소금물끼리는 계산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통은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A%의 소금물 Xg과 B%의 소금물 뭐 Yg을 섞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계산이 된다라는 거는 밑에 있는 소금물끼리는 계산이 돼요. 소금물끼리 X 더하기 Y에서 여기는 X 더하기 Y g은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여기 농도끼리 더해서 만약에 A 플러스 B%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농도끼리는 계산이 안 돼. 소금물끼리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커 그림 사이에서는 비커 그림이 여러 개 그렸는데, 자, 뭔가 새로 추가가 된 상황이면 여기 비커 그림 사이에 더하기가 들어가는 거고, 뭐가 없어진 거면 빼기를 여기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끊어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비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농도가 6%인 소금물 400g이 들어있는 비커에, 자, 여기까지만 읽고 뒤도 안 보고 비커 그림을 일단 그립시다. 농도가 6%. 자, 위에 농도, 밑에 소금물 400g이 들어있는
비커에 뭐를 하냐면 물을 더 넣는데. 자, 더 넣을 거야. 더 넣을 거니까 더 해줄 거예요. 더 해줄 거. 자, 넣는 게 물이야. 순수한 물의 농도는 0%. 자, 근데 물을 몇 그램 넣는지는 문제에서 안 알려줬으니까 여기는 잠시 비워둡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도가 4%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결과니까 는 해서 비커그림 농도가 4%. 자, 그리고 문제에서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을 구하래. 자,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이 표현된 비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커 중에 몇 번째 비커인가요? 두 번째 비커야. 두 번째 비커에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을 x g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소금 물끼리는 계산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400 더하기 x가 여기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 쓰여지는 게 400 더하기 x 그램.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냐. 비커가 1번 비커, 2번 비커, 3번 비커가 있어. 그래서 식은 1번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 아까 너는 없었구나. 자, 아까 소금 물끼리는 계산이 되는데 소금끼리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네. 귀여운 척하지 마.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세우느냐? 1번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과 2번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을 더하면, 자, 여기 더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 자, 는 그대로 써주고, 자, 더하기 는 그대로 써주고 3번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과 같다로 푸는 겁니다. 근데 계산이 안 되는데 4가 됐어요? 아, 여기 써 있어. 6% 400g, 6% 400g의 물. 물은 0% xg. 그래서 4%가 됐대.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자, 식을 소금으로 세워야 되니까 소금의 양은 아까도 썼지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자, 1번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6 곱하기 400 더하기 2번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0 곱하기 x는, 자, 3번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4 곱하기 400 더하기 x. 자,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서 나머지는 풀기만 하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약분시켜 버리고 64, 24. 자, 100분의 0이 0이니까 0에 x를 곱해도 0이 되죠. 는, 자, 우변은 분배. 100분의 4를 400한테 곱하고 x한테 곱하고, 자, 100분의 4를 400한테 곱하면 16이 되겠네. 16 플러스 100분의 4x.
자, 그 다음에 16 이항시키면 8은 100분의 4x. 그 다음에 양변에 100을 곱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같이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800은 4x. 양변 4로 나누면 x는 200. 그래서 더 넣어야 할 물의 양 x는 200g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달라? 정답이 왜 적혀 있는 거예요? 몰라. 얘는 책이 그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 농도가 4%인 소금물 400g이 들어있는 비커. 자, 여기까지 읽으면 뒤는 읽지 말고 그대로 그립시다. 4% 400g. 자, 여기에서 물이 증발했대. 자, 증발했다는 건 물이 더해졌다는 거야? 빼졌다는 거야? 빼졌다는 거니까 빼기가 들어가는 거야. 빼기. 그 다음은 물은 농도가 몇 퍼센트? 0%. 자, 몇 g이 증발했는지는 문제에서 말을 안 해줬으니까 잠시 여기는 비워두고, 그래서 결과가 농도가 5%인 소금물이 되었대. 결과, 그러니까 는 하고 5%인 소금물이 됐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증발한 물의 양을 구하래. 증발한 물의 양을 나타내는 비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커 중에 몇 번째 비커? 두 번째 비커. 자, 증발한 물의 양을 xg이라고 합시다. 그럼 아까 소금 물끼리는 계산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친구가 누구냐면 400 빼기 x인 거야. 여기 들어갈 친구가 400g에서 증발했어 xg만큼. 그러면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커에는 400 빼기 x g이 되겠죠. 자, 그럼 또 식은 1번 비커, 2번 비커, 3번 비커라고 한다면 1번 비커에 있는 소금 빼기 2번 비커의 소금 는 3번 비커의 소금이다로 갑니다. 자, 그러면 푸는 건다. 식은 이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데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4 곱하기 400. 그 다음 자, 여기가 빼기면 그 다음이 빼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0 곱하기 x 는 자, 3번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5 곱하기 400 마이너스 x. 자, 식을 간단히 추려 볼게요. 자,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볼게. 자, 여기 약분이 원래 되지만 약분 안 시키고 100분의 4 곱하기 400, 1600. 자, 100분의 0은 0이니까 0에 x 곱해도 0이고 는 100분의 5에 400 마이너스 x. 자, 여러분들 일전에 항 얘기할 때 했었지만 곱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의 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항이고 얘가 하나의 항이야. 자, 등식의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00을 곱할 건데 모든 항에 다 곱해줘야 돼. 자, 100이 하나 곱해지고 여기 100이 하나 곱해지는 거야.
100, 100, 100, 100이 약분돼. 남는 건 1600. 은 5에 400 마이너스 x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우변은 5를 400에 마이너스 x에 분배해서 x값 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농도가 4%인 소금물 300g. 자, 여기까지 보고 그냥 비커 그림 하나 그리는 거야. 자, 여기에 소금을 더 넣어. 더 넣을 거면 더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자, 넣을 게 소금이야. 소금은 농도가 아까 몇이라고 했죠? 100짜리. 자, 소금을 얼마만큼 넣었는지는 안 알려줬으니까 여기 밑에는 잠시 비워둡니다. 그래서 결과가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결과가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몇 g인지는 안 알려줬네. 자, 그러면서 더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을 구하래. 자, 더 넣어야 할 소금을 표현하는 비커는 두 번째 비커죠? 그 두 번째 비커에 더 넣을 소금을 x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소금 물끼리는 계산이 되니까 300 더하기 x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소금 물끼리는 계산이 되니까 여기에 300 더하기 x g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은 또 마찬가지 1번 비커에 있는 소금 더하기 2번 비커에 있는 소금은 3번 비커에 있는 소금이다 로 식을 세우는 거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4 곱하기 300 플러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 곱하기 x. 그 다음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이 다음에 양변에 100을 곱할게요. 100을 곱하는데 모든 항에 다 곱해줘야 돼. 지금 곱으로 이루어진 얘가 하나의 항. 이게 가만히 있자. 왜 6으로 보이냐? 자, 얘가 하나의 항. 여기 지금 곱하기밖에 없죠? 괄호는 하나의 덩어리니까 얘가 하나의 항. 그 다음에 얘가 하나의 항. 얘가 하나의 항이야. 모든 항에 전부 다 100을 곱해주는 거야.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주면 100, 100, 100, 100, 100, 100 약분. 4 곱하기 300, 1200 더하기 100 곱하기 x, 100x 는 10에 300불 x. 자, 나머지는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농도가 5%인 소금물 과. 자, 그럼 비커 그려. 근데 5%짜리가 몇 g인지는 안 알려줬어. 그럼 일단 비워두고, 농도가 10%인 소금물. 얘도 몇 g 있는지는 안 알려줬으니까
10%만 써. 그리고 이걸 섞는데 섞겠다라는 건 둘이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비커와 비커 사이에 더하기.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대요. 농도가 7%인 소금물 300g. 결과가 농도가 7%인 소금물 300g. 자, 이때 농도가 5%인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 자, 아이나 농도가 5%인 소금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커 중에 누구니? 첫 번째. 첫 번째의 걔를 xg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0%짜리에는 몇 g이 들어가야 되냐면, 자, 저 xg하고 10%짜리하고 더해서 300이 되려면 여기 x를 이항을 시켜야 되니까 이 10%짜리는 300 마이너스 x g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또 1번 비커 소금, 2번 비커 소금, 3번 비커 소금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1번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5x 플러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에 300 마이너스 x 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리고 양변에 100을 곱하는 거예요. 100을 자, 모든 항에 다 곱해줘야 돼. 자, 우변에는 항이 하나 있고 자, 좌변에는 항이 두 개가 있네. 100 100을 곱해주면 100 100 100 100 100 100 약분돼서 5x 플러스 10에 300 마이너스 x 는 73, 21 나머지는 풀어주면 5%의 소금물 xg이 나오겠죠.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자, 다음 쪽. 자, 비율 관련 문제. 자, 여기서 주로 쓰는 표현은 무엇무엇의 하면 내가 곱하기 쓰면 된다고 했었죠. 자, 이거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보통은 자, 전체를 x라고 두는데 구하라는 걸 x라고 두면 무리가 없어요. 자, 어느 중학교의 일단은 읽어볼게. 자, 식이 바로 안 나와. 어느 중학교의 남학생 수.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의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고 여학생 수, 전체 학생 수 어떻게 나와 있고 자, 문제에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하래.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전체 학생 수이고 구하라는 게 전체 학생 수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두는 거야. 전체 학생 수를. 자, 그러면 남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3. 자, 남학생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남학생 숫자 가, 은는이가의 가 하면 는이고 전체 학생 수 의 하면 곱하기 5분의 3. 이거보다 160명이 적대. 160명이 적어. 마이너스 160. 그 다음에 여학생 수가 그러면 여학생은 전체 학생 수 전체
의는 곱하기 3분의 1 보다 200명이 많다면 더해줘야지. 더하기 200. 자, 그러면 식을 세워봅시다. 자, 전체 학생 수가 X명이기 때문에 남학생 숫자는 X 곱하기 5분의 3. 5분의 3X. 여학생 숫자는 전체 학생 수 X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X 플러스 2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정식 세우는 거는 어이구. 자, 전체 학생 수는 자, 제3의 성별이 없는 이상 남학생과 여학생 숫자를 더해 준 거겠지. 그럼 전체 학생 수가 X였죠. X는 남학생 숫자 더하기 여학생 숫자면 5분의 3x 마이너스 160 플러스 3분의 1x 플러스 200에서 우변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네. 자, 200과 마이너스 160 계산하면 40이고 다른 건 일단 계산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기 좌변 우변 통틀어서 항이 4개가 있어. 항이 플러스 40, 3분의 1x, 5분의 3x, x. 모든 항에다가 5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해주는 겁니다. 모두 다 15를 곱해주는 거야. 전부 다. 모든 항에 곱해줘야 돼. 좌변, 우변 전부 다. 6이 아니네. 15x는 9x 플러스 5x 플러스 600. 자, 나머지는 계산하면 x, 즉 전체 학생 수가 나오겠죠. 간단할 거야. 자, 넘어갑니다. 자, 1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자,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단위 시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1일에 혹은 1시간에 혹은 1분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를 구해요. 일을 하는지를 구해서 자, 일을 완성했다. 그래서 아인이랑 나랑 둘이 일을 했는데 일이 완성됐어. 그러면 둘이 일한 거의 합이 전체 일의 양 1이다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자, 또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24일이 걸리고 B는 36일이 걸린대요. 자, 그럼 표를 그리긴 할 건데 우선은 자, 전체 일의 양이 자, 이걸로 하지 말자. 전체 일의 양이 1이야. 1. 근데 이거 하는데 A는 24일이 걸린대. 그러면 A가 하루에 얼마만큼 하는 거냐면 맞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전체 일의 양이 1인데 하루에 이만큼을 하는 거야. 하루에 이만큼. 그렇게 해서 1, 2, 3, 4, 4, 6, 24. 24일 하면 일이 끝나니까. 자,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24분의 1이에요. B도 마찬가지. B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얘는 이거 하는데 36일이 걸린대. 이거 그림도 그려요. 아니 이건 그러지 마. 자, B가 하루에 하는 건 이만큼이야. 하루에 이만큼씩 36일을 하면 일이 완성이 되는 거.
이만큼은 전체를 36조각 낸 것 중에 하나니까 B가 하루에 하는 일은 36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엔 자, A가 혼자서 4일 동안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A와 B가 함께 일을 하여 오타네 일을 완성했대.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요. 다 했니? 자, 처음에는 A가 혼자서만 4일을 일했어. 4일. 그 다음에는 A와 B가, 자, 이때부터는 A와 B가 함께 일을 한 거야. 함께. 자, 상황이 이렇게 돼요. 자, 이 일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렸니? 자, 이 일을 시작한 시점은 이때 시작이 됐어요.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났어. 그러면 이 기간을 X1이라고 두는 거야. 이 일을 완성하는 데 걸린 날짜 X1. 자, 그러면 이만큼은 X에서 4를 빼준 거란 말이지. 그러면 B가 일한 날수는 X-4 1만큼 일을 해준 거야. 자, 그래서 표를 마저 완성을 해주면 자, A는 며칠을 했냐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X1을 일했어. B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X-4일을 일했어. A는 X1을 일했고요. B는 X-4일을 일했어요. 그러면 1한 양. 그럼 A는 하루에 24분의 1만큼 일을 하는데 X1만큼 일을 했으니까 A가 일한 양은 24분의 1X가 되는 거야. 그 다음 B는 하루에 36분의 1만큼 일하는데 X-4일을 일했어. 그러면 36분의 1에 X-4만큼 일을 한 거야. 이제 식은 뭐로 세우냐? A가 일한 양과 B가 일한 양이 합이 전체 일의 양과 같다라고 일을 완성했으니까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A가 일한 양은 24분의 1x고요. B가 일한 양은 36분의 1의 x-4. 전체 일의 양은 1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 통분 이런 거 할 거 없이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된단 말이지. 36과 24의 최소 공배수인 71을 자, 모든 항에 다 곱합니다. 그러면 3이 될 테니까 3x 플러스 2의 x-4는 71을 풀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안 됐나요? 네. 다 썼니? 자, 그리고 원가 정가 문제. 자, 아마 얘랑 이 다음 게 제일 어렵지 싶은데. 그거 잘했어요. 자, 이제 이익을 붙였다라는 말이 중요해. 이익을 붙였다. 자, 이게 뭔 소린지 볼게요.
자, 원래 원가가 X1인 물건이 있었어. X1. 원래 X1이 있었는데 이제 X1에 A%. 자, X1의 A%라고 하면 이게 X 곱하기 의니까 곱하기 퍼센트는 100분의 A가 돼서 100분의 AX란 말이지. 그래서 자, 원가가 X1인 물건의 A% 하면 이만큼이야. 딱 이만큼. 근데 붙인다라는 말은 원래 가격에 그만큼을 더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 그래서 원래 가격 X에서 100분의 AX를 더해주는 거. 근데 이게 A는 어차피 상수 어떤 숫자고 X 앞에 1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분배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면 계산이 돼요. 자, X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X로 묶고 괄호. 묶은 건 버려. 남는 게 괄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A. 그래서 X1인 물건에 A%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면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 X의 1 플러스 100분의 A가 되는 거야. X의 1 플러스 100분의 A. 근데 자, 정가가 A1인 물건은 A%를 할인을 해. 마찬가지. 자, X1이 있고 원래 X1짜리였어. 얘의 A%라고 얘기를 하면 100분의 AX야. AX인데 할인을 한다는 건 가격을 깎아내겠다라는 거거든. 이만큼 깎아내는 거야. X에서 이만큼을 깎아내는 거니까 할인한 가격은 둘이 빼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이게 동류항 1, 자, X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X로 묶고 괄호 열고 묶은 건 버려. 남는 거 쓰면 1 마이너스 100분의 A가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X1인 물건을 A% 할인하면 X의 1 마이너스 100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원가, 정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는 4개를 쓰고 시작하세요. 4개를. 자, 그 4개가 뭐냐? 일단 원가라는 단어 발견하자마자 읽지 말고 4개를 쓰는 거야.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자, 근데 이익이라는 거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야. 자, 원가라는 건 이제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가는 정한 가격. 근데 판매가는 실제 판매할 가격. 이익은 뭔지 알죠? 그래서 내가, 자, 이거를 500원에 사서, 너라는 거 있지? 아이니한테 10,000원을 주고 팔아. 500원에 사서 아이니한테 10,000원 주고 팔아. 그럼 나는 9,500원의 이익을 얻죠? 그 이익은 내가 판 돈, 판매가에서 10,000원에서 원래 가격 500원을 빼주는 거야. 이익은 그런 구조로 나와요.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어떤 물건을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로 정하여 팔았다. 잘 팔리지 않아. 안 팔려서 그거를 10% 할인하여 팔았더니 개당 4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여라. 원가를 X라고 둡시다. X.
자, 그러면 자,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로 정했어. 정가는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거야. 그럼 얘는 계산을 해주면 x의 1은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 더하기 100분의 20 x 곱하기 100분의 120 이거 약분하면 5분의 6이죠? 그래서 5분의 6x 이게 정가예요. 정한 가격. 원래 이 가격으로 팔라고 했어. 근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서 얘를 10% 할인하여 판 거야. 자, 이 정가를 10% 할인한 거예요. 얘를 10%. 그래서 판 가격은 5분의 6x를 10% 할인해서 팔았어. 1-100분의 10. 10% 할인했어. 근데 왜 1마이너스예요? 그냥 곱하기 받고 싶은 거예요? 안 되지. 10% 할인. 10%의 가격으로 판 게 아니고 10% 할인. 10%만큼 깎아낸 거야. 10% 가격으로 판 게 아니고 할인한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0을 빼면 100분의 90일 거고 100분의 90은 약분하면 10분의 9. 이거 약분해서 계산하면 얘랑 약분이 돼 25분의 27x. 자, 다 나왔어요. 그럼 이익이라는 거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준 게 이익이야. 판매가 25분의 27x에서 원가 x를 뺀 게 이익인데 그게 400원이었다. 문제에서 이익이 400원이래. 나머지는 이 식을 풀어주면 되는. 문제에서 이익이 400원이래요. 그래서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400원이다. 나머지는 풀면 되겠죠? 양변에 25씩 곱하면 편하겠네. 자, 다음 문제. 이익에서 원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이익에서 이거를 계산해서 x를 구해. 네. 그게 원가지. 자, 마지막. 자. 자, A의 X%가 X의 A%가 증가를 했대. 자, 원래 이만큼이 X였어. 이만큼이 X였는데, 증가를 했대. 얼마? A의 X%만큼 증가했대. 그럼 딱 늘어난 양이 X의 A%니까 X 곱하기 100분의 A만큼 늘어난 거야. 늘어난 양은 이거야. 근데 늘어난 이후의 양, 이 전체를 보면 얘네들이 더한 거고 그거는 아까 정가랑 같습니다. 늘어난 거랑 원래 거랑 더해서 증가한 양 자체는 이거지만 증가한 이후의 양은 이게 된다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 감소. 자, 얼마만큼이 있었어? 얘가 x야. x였는데 a%만큼이 감소했대. x의 a%. 그러면 감소한 양 자체 이만큼은 100분의 a 곱하기 x. 100분의 ax예요. 감소한 양. 이만큼이 줄어든 거니까 감소한 이후의 양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그거는 x에서 얘를 뺀 거란 말이지.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감소한 이후의 양은 x의 1-100분의 a가 되는 거야. 근데 왜 1만 있어요? 감소했으니까. 근데 왜 1이에요? 아니 그냥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개수가 1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x에서 감소했어. 100분의 ax. 이건 이해됨? 네. 자, 여기 1이 숨어 있지. 그 다음에 똑같이 x가 곱해져 있지. x로 묶고 괄호 열고. 1이 아니라 묶- 1이 맞나? 묶고 괄호 열고 묶은 거 버리고 남는 거 1-100분의 a. 근데 아까는 왜 1이었어요? 개수가 5분의 6이었는데. 아까 5분의 6? 좀 이따 보여줄게. 다시. 자, 이거 다시 분배해야 x. 100분의 ax 되잖아. 이해됐니? 아까 왜 5분의 6이었냐고? 어. 1에서 20%만큼 증가했어. 그러니까 원래 x1만큼이 있었어. 원래 x1이었어. 여기에 20%, 원가의 20% 하면 100분의 20x야. 이거를 붙이겠대. 해서 더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고 똑같이 x로 묶은 거 버려.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1 플러스 100분의 20이 되는 거지. 아마 이해하려면 좀 시간 걸릴 거야. 아니 제가 묻고 싶었던 건 그 판매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아, 판매가? 오케이. 뭐 얘를 묻는 건가? 원래 판매가가 5분의 6x였어. 원래 정가가 이거였는데 얘의 10%를 할인할 거야. 10%를 할인. 그러면 5분의 6x에 곱하기 100분의 10. 10%만큼을 할인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서 할인할 가격을 빼주는 거야. 빼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곱하기 1이 숨어 있고 곱하기 1이 숨어 있고 자, 똑같이 5분의 6x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5분의 6x로 묶어줘. 묶고 괄호 열고 묶은 건 버려. 남는 거 쓰면 1-100분의 10. 좋아. 자, 그래서 문제로 갑시다. 자, 자주 나오는 키워드부터 좀 보자고. 자, 어느 중학교에 지난해 전체 학생 수가 540명. 자, 올해, 지난해 남학생, 자, 그다음에 여학생, 자, 그다음에 전체. 뭐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남학생, 여학생, 전체 학생 수 대충 이렇게 되네.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남, 여, 전체. 자, 지난해 자, 오늘 거 좀 기네. 자, 지난해 전체 학생 수를 540명. 자, 그 다음에 올해 여학생 숫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올해 여학생 숫자를 x라고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희들 자, 물어봅시다. 아이나, 저희 붕어빵 가격이 10% 올랐다가 다시 10% 내렸어. 원래 1,000원이었거든? 그러면 10% 올랐다가 10% 내렸으면 다시 1,000원이지. 네. 가 아니에요. 자, 어떤 물건이 10% 올랐다가 다시 10% 떨어지잖아? 원래대로 안 돌아가. 자, 원래 1,000원짜리 물건이 있었어. 10%는 1,100원. 10% 늘어나면 1,100원이죠? 아, 근데 10% 줄어들면
얘의 10%는 110이니까 990원이 돼. 그러니까 10% 늘어났다가 줄어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반대도 마찬가지겠지. 10% 줄여. 다시 10% 늘려. 원래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숫자를 X라고 둘 수 없는 거야. 저 처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난해 여학생 숫자를 X라고 둡니다. 그러면 지난해 남학생 숫자는 전체에서 여학생 숫자를 빼준 거겠지.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증감이라는 게 중간줄에 들어가는데, 자, 얘는 딱 증가한 양, 감소한 양이야. 증가한 양, 감소한 양. 남학생 수는 4명 감소했대. 4명. 딱 4 감소한 거야. 4 감소. 여학생 숫자는 10% 증가했어. 원래 X였는데 그거의 10%. X의 10%니까 100분의 10X만큼. 증가니까 플러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5% 증가. 자, 전체 540명이었는데 증가한 거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540 곱하기 100분의 5%. 자, 그러면 식은 뭘로 세우냐? 가운데 증감줄로 세웁니다. 얘가 방정식을 풀이하는 거야. 얘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100분의 10x 540 곱하기 100분의 5. 자, 이거를 풀면 자, x가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이 x는 뭐냐면 지난해 여학생이야. 지난해의 여학생.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올해 여학생 숫자야. 그러면 올해의 여학생은 올해는 x에서 100분의 10x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x의 1 플러스 100분의 10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얘를 구해야 됩니다. 아셨죠?